상위 1%만을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금융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슈퍼리치를 위한 전당포의 세계입니다. 자,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거대한 금고가 있습니다. 그 안 선반에는 구하기 힘든 에르메스 가방, 희귀한 롤렉스 시계, 그리고 수억 원은 좋게 넘을 현대 미술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판매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그럼 도대체 이 귀한 것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죠. 정답은 바로 백만장자들을 위한 전당포입니다. 명품 자산이 순식간에 현금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곳이죠. 좋습니다. 지금부터 이 특별한 금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걸 명품 자산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명품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아주 고급 서비스입니다. 쉽게 말해서 동네 전당포의 방식에다가 스위스 은행 수준의 철통 보안과 비밀 보장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뭘 맡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롤렉스 시계나 에르메스 백은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목록을 보면 슈퍼볼 우승 반지에 심지어 사무라이 검까지 있어요. 정말 상상 초월이죠? 말 그대로 돈 될 만한 건 뭐든지 담보로 받아준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비싼 버킨백 하나가 어떻게 급할 때 쓰는 단기 대출, 이른바 브릿지론으로 변신하는 걸까요? 그 대출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정은 놀랄 만큼 간단하고 또 빠릅니다. 일단 고객이 물건을 맡기면요, 업체에서 바로 가치를 감정하고 보통 24시간 안에 돈을 보내줍니다. 나중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으면 맡겼던 물건은 다시 고스란히 찾아가는 거죠. 보통 한 번에 빌리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라고 해요.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2천만 원에서 2,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.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. 우리 돈으로 7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고객들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감이 오시죠? 이 차트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. 고객의 무려 74%가 재방문 고객이라는 거예요. 사실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다시 오게 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. 이 숫자는 이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만족스러운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아니,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은행에 안 가는 거지?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까다로운 심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의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가장 결정적인 게 속도예요. 명품 담보대출은 단 몇 시간이면 되는데 은행은 심사에만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핵심, 비소구 대출이라는 점. 이게 뭐냐면 만에 하나 돈을 못 갚아도 담보로 맡긴 물건만 포기하면 그걸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뜻입니다. 내 신용 기록에는 아무런 흠집도 안 생기고요. 반면에 은행은 어떻습니까?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만 쳐주고 온갖 서류를 다 떼서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하잖아요. 럭셔리 에셋 캐피탈의 CEO가 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. 은행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죠.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면 가치를 그냥 0으로 취급해버립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. 자,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? 이 부자들에게 명품은 더 이상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.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운용자본, 살아있는 돈이 되는 거죠.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아요.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마진콜을 막아야 했는데 아내의 7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맡겨서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. 또 어떤 부동산 투자자는 버킨백 여러 개로 리모델링 자금을 빠르게 구했고요. 심지어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계속 맡기면서 사업 자금을 돌리거나 새로운 시계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산을 그냥 소유하고 즐기는 걸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. 런던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자산으로 수익을 만들 기회를 얻었어요. 명품을 하나의 금융도구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죠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. 이 모든 속도와 편리함 뒤에는 당연히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. 그 진짜 비용이 대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비용
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. 월 이자랑 수수료를 합하면 대략 5% 수준인데요. 이걸 단순하게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60%에 달할 수도 있어요. 일반적인 대출금리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이 거래의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고객은 돈으로도 사기 힘든 속도와 완벽한 비밀 보장을 얻는 대가로 아주 높은 월 이자를 지불하는 겁니다. 또 대출을 못 갚아도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유연함을 얻는 대신 내 소중한 자산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현상은 더 큰 벼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명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부의 상징, 즉 스테이터스 심볼이 아니라 필요할 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금융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내 손목의 롤렉스 시계가 사실상 하나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면 과연 우리가 알던 명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